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사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후암동에 있는 남산 도서관에 가서 설명할 도리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결국에는 벗어나는 법, 우울할 땐 뇌과학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앨릭스 코브가 지은 책이고 정치인이 옮겼습니다. 앨릭스 코브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우울증을 뇌과학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책을 한번 산책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우울증에 걸려 있으나 이 책을 읽을 만큼은 건강하다면 뇌의 회로를 재배선하고 우울증의 진행 방향을 뒤집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셈이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뇌 회로를 갖고 있으므로 우울증에 걸렸든 불안증에 걸렸든 어딘가 아프든 그냥 잘 지내고 있든 누구나 똑같은 신경과학을 활용해 자기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다. 아주 미세한 변화 하나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이 우울증을 단숨에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해법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작은 해법 수십 가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을 더하면 부분의 총합보다 더 큰 해법이 된다. 여러 가지 해법 중 단 하나만 잘 활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첫 단계이다. 당신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담당하는 전두피질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못된 결과 나타난다. 이 두 영역은 하나의 계통을 이루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종종 이 둘을 아울러 전두변연계라고 부른다. 유럽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의 무리인 것과 마찬가지다. 전두변연계는 감정 상태를 조절하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우리를 우울증으로 밀어넣는다. 긴장되는가? 안절부절 못하겠는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은 우울증의 원인이자 증상인데 이는 변연계 중심부에 있는 시상하부 탓이다. 시상하부는 다양한 호르몬을 조절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한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려 몸을 투쟁 도피 모드로 만들기도 한다. 이는 군사기지가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부대 배치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면 그 기지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해 일촉즉발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도 행복한 마음을 갖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흥분한 시상하부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울증에 걸렸다 하더라도 뇌에 흠이 생긴 게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경회로와
동일한 뇌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뉴런이 연결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회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활동과 의사소통도 그 사람 자신만큼이나 제각각 다르다. 각 신경회로는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방식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이루며 서로 공명을 일으키는 경향성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는 생각, 상호작용,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체 시스템과 공명을 일으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중 하나만 동요를 일으켜도 뇌 안에서 우울증 패턴을 촉발할 수 있다. 불안과 공포의 차이는 잠재적 위험과 실제 위험의 차이다. 공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진짜 위험에 대한 반응이지만 불안은 단지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한 염려다. 이를테면 풀밭에서 사자가 튀어나와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것이 공포다. 불안은 풀잎이 일렁거리는 것을 보며 거기 사자가 숨어 있다고 짐작할 때 느끼는 것이다. 불안은 위험의 예상과도 관련된다. 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풀밭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신이 투수이고 경기할 때마다 항상 쓰는 모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그 모자를 안 쓴 어느 날 게임에 져서 수치심을 느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은 변연계가 이렇게 생각한다. 아, 잊어버리고 모자를 안 썼네. 분명 그것 때문에 졌을 거야. 행운의 모자를 안 쓴 것이 패배의 원인은 아닐지라도 일단 변연계가 그것을 그럴듯한 연관 관계로 인식하면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모자를 쓰지 않으면 불안이 촉발된다. 불안이 항상 의식적 사고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뱃속이 불편하거나 호흡이 짧아지는 것 같은 단순한 신체 감각일 수도 있다. 몸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경우 사실은 신체가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무게감이 더 큰 모양이다. $5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짜증이 $5를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크다. 한 친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충격은 다른 친구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정도로는 상쇄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건은 내측 전전두피질에서 훨씬 활발한 자기 참조 활동을 유발하고 내장감각 감지를 담당하는 섬엽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편도체와 해마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성에 대한 긍정성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량의 연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비율은 3대 1이다. 친구에게 부정적인 평을 하나 들었다면 긍정적인 평을 3가지는 들어야 하고 일을 하다가 1가지 손실을 보았다면 3번은 이익을 보아야 한다. 나쁜 습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선조체가 전전두피질과 달리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의미에서는 이성적이지 않다. 선조체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달아 나쁜 습관을 실행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마냥 행복해한다. 스스로 나쁜 습관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선조체가 나쁜 습관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잠든 채 걸어다니며 한 일에 대해 몽유병 환자를 탓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습관에 좌절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아주 큰 전전두피질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충동과 무의식적 반복 행동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는 의지적 행위를 통해 그런 상태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 여기서 의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의지적 행위를 실현하는 것은 전전두피질이며 충동을 억제하려면 전전두피질에서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로토닌의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다. 충동을 하나씩 억제할 때마다 다른 충동을 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충동에 저항하는 일은 제한된 수의 총알을 가지고 좀비 군단에 맞서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에는 총알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생활을 바꾸면 뇌도 바뀐다. 우리는 행동과 뇌 화학을 바꿀 수 있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뇌 영역과 회로의 배선을 바꿀 수 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는 그리 대단한 변화가 아닐지 모르지만 각각의 변화가 함께 뇌를 상승 나선 쪽으로 밀어 올리며 효과를 키워간다. 우울증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상승 나선은 시작된 셈이다. 이해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이해는 인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다.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는 어려워진다.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 뉴런의 발화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하면 수요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세로토닌이 생성된다. 특이할 점은 정식으로 운동할 때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청소기를 돌리든 정원을 돌보든 어느 정도 떨어진 주차장까지 걸어가든 이 모두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세로토닌과 BDNF가 힘을 합치면 상승나선을 작동시키는 능력이 더욱 뛰어나진다는 것이다. 세로토닌은 BDNF가 생성되도록 자극하고 BDNF는 세로토닌 뉴런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운동이 작은 눈뭉치 하나를 굴리면 뇌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그것을 계속 굴려 거대한 눈덩이로 만드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특정한 뇌 영역을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다. 우울증이 지닌 문제점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회로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회복되도록 하는 회로는 덜 사용한다는 점이다. 결정 내리기는 우울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승나선에 시동을 걸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전전두피질, 그 중에서 특히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나서야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던 전두 변연계 회로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불면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불면증과 우울증을 밀접하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주범은 수면 중 전전두피질과 변연계 사이에 오가는 의사소통이다. 우울증은 전두 변연계의 의사소통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다. 변연계의 핵심 부분이 해마라는 사실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해마는 전전두피질에게 폭발적인 신호를 보내 말을 걸고 전전두피질은 여기에 응답한다. 그러므로 수면은 전두 변연계의 적절한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하다. 이는 잠을 설치는 것이 해로운 이유이자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상승나선을 가동하는 매우 좋은 방법인 이유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다 실수를 하면 우리는 흔히 의지력의 실패라고 말한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전전두피질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제대로 작동할 만큼 충분한 세로토닌이 있을 때에 한해서다. 이제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선조체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별 관심이 없다. 선조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반복일 뿐이다. 100% 항상 성공만 할 수 없고 대부분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봐야 뇌를 다시 길들이는 과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 서로 다른 호흡 유형은 신체와 뇌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낸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다른 호흡 유형들을 조합한 호흡이 낙천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우울, 불안,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호흡은 미주신경이 전달하는 신호를 통해 뇌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주신경은 심장으로 신호를 내려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간으로 신호를 올려보내기도 한다. 미주신경이 보내는 신호는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히로인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을 통제하는 교감신경계와 반대 역할을 한다. 천천히 호흡하면 미주신경의 활동이 증가하고 뇌의 부교감계 활동이 촉진된다.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 차분하게 진정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도록 배선되어 있는데 비판받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몹시 괴로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사회적 따돌림이 육체적 통증과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두 선수와 가상의 공 던지기 게임을 하는 동안 뇌 스캔을 받았다. 참가자들에게는 나머지 두 선수가 실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처음에 다른 선수들은 참가자와 공을 주고받으며 점잖게 게임을 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참가자를 무시하고 둘이서만 공을 주고받았다. 이 작은 변화로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느낌을 끌어내기에 충분했고, 그러자 육체적 통증을 겪을 때와 똑같이 전방 대상 피질과 섬엽이 활성화되었다. 우리가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않으려는 이유와 똑같다. 바로 아프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도파민 때문이다. 그러니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도파민 뉴런은 시상 하부에서 옥시토신이 생성되는 부분에 연결되며 옥시토신은 뇌간에서 도파민이 생성되는 부위를 자극한다. 게다가 도파민이 풍부한 측좌핵은 옥시토신 뉴런이 내보내는 정보를 받는다. 안타깝게도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도파민과 온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없게 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감안하면 그 일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로토닌은 충동 조절과 의지력, 회복 탄력성의 조력자다. 도파민은 쾌락과 습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주의의 초점과 집중을 조절한다. 옥시토신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하다.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 이를테면 가바와 엔도르핀, 엔도카나비노이드, 그 밖에 BDNF와 같은 화학 물질은 새로운 뉴런이 성장하도록 돕고, 면역계의 단백질들도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 전체의 화학적 환경은 세계 경제만큼이나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다음번에 또 기분이 처지거든 뇌가 특정한 활동 패턴에 갇혀 있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자.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일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시작하자. 침대에서 나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이유는 그만 찾아라. 그냥 침대에서 나와라. 맥락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으면 해마가 선조체의 옆구리를 찔러 새로운 습관을 실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전두피질의 옆구리를 찔러 새로운 이유를 찾아내게 할 것이다. 산책을 나가라. 친구를 찾아라. 여러분, 이제 긴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책을 나가십시오. 친구를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